자,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은 지금 이 김대남 녹취로 난립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허위 공격 사주 묵인 못한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밝혔고 어쨌든 이 정부 여당은 수습에 진땀을 빼는 모습입니다. 권윤범 기자 보도 보시고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한동훈 때문에 지금 진짜로 야 죽으려고 하더라고. 자신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은 MBN과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개인 욕심도 있었고 자신도 대통령실 출신인데 공천을 챙겨주지 않아서 한 넋두리로 해당 기자가 고향 후배라 편하게 이야기했던 것일 뿐이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전혀 없다며 대통령실도 해명에 나섰지만 파장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건설회사 출신인 김 전 행정관이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지난 8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로 임명된 점 때문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지역 출신 유력 정치인이 김 전 행정관을 추천한 데다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이라 챙겨준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도 여전합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김 전 행정관이 나경원 캠프 소속이었다는 지적에 자신과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대남이라는 나경원 특보가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경원이 당선될 수 있게끔 일종의 허세나 과잉충성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일탈 행위라. 친한계에선 여전히 한동훈 죽이기라며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내부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정치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계속해서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의혹과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런 중요 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 거기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셨고요.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네, 쭉 들으셨는데 이 강성필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한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부부는 여기야 무관할 거다. 진상 규명은 또 그래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이제 또 관련 경력도 없는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어떻게 이 연봉 3억을 받는 SJ 서울보증 상근감사위원으로 가느냐. 이게 사실 이상하다. 감사직 사퇴를 사실상 요구한 건데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지적이 틀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왔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또 이런 지적을 했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공격받은 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이다. 그러면 김대남 전 행정관에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공격을 당하면은 대통령실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왜? 이런 분을 일단 어쨌든 대통령실의 행정관으로 채용을 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런 분이 또 공기업의 감사로 갔다는 것이 또 잘못입니다. 그런데 김대남 씨도 어떻게 거기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대통령실에서 연락 와서 원서 한번 넣어봐라 해서 넣어봤을 뿐 자기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런 김대남 후보 과거의 후보에게 그 사무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줬더라고요. 그게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 제대로 알지도 못한 사람의 지지를 호소한 겁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또 김대남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보수 진영 전체를 생각했을 땐 조금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이 대통령실 보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습니다. 이 전직 행정관 상대로 뭐 감찰할 수도 없고 또 공공기관 임원에게 또 사퇴 강요하면은 이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 어떻게 대통령실을 풀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요 자꾸 이게 그 사태를 키우면 안 됩니다. 본인한테 이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그 노금명수 이명수 기자
녹음 명수라더라고 별명이. 아, 별명 붙었습니까? 옛날에 김건희 여사부터 몇 번 당했잖아요. 예. 여기에 다시 한동훈 대통령실이 또 다투면요. 그러면 이게 그 좌파들의 악마의 편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녹음을 이렇게 편집해 턴단 말이에요. 그게 또 당하는 겁니다. 우리 우파 보수가. 네. 그렇잖아요. 그때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에게 비판한 분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새로운 게 없어요. 이미 다 뭐 여의도 여론조사 70부터 다 이미 언론 보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뭐 새롭게 뭐 누설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배후를 캔다면 그럼 이게 반한동훈 친윤 세력을 이게 전부 다 캐겠다는 겁니까? 그럼 이게 그냥 보수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이명수 기자의 공작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포용 멈춰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감사라는 게 물론 잘못된 현상이지만 역대 모든 정권이 다 우리 그 공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캠프에. 네. 이런 분들이 낙하산처럼 이게 많이 갔잖아요. 관행처럼요? 예, 그게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걸 하나하나게 그 배경 어떻게 캡니까? 그걸 누가 추천해 어떻게 캡니까? 캐지도 못해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꾸 이게 그 보수가 이래 분열돼서는 안 되고 이제 이런 거는 이게 크게 그냥 웃으면서 우리는 자파 공작이 안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이게 포용하면 아, 한동훈 대표도 상당히 포용력이 있구나. 이런 이제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기회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혼자만의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 누군가 배후에 있다 이런 친한 친윤 뭐 의견 엇갈리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당정 갈등 조장이다 이렇게 말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강성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이 뭐가 맞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대남 전 행정관의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고 또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친윤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공격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사실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제대로 수사해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나서서 뭐 감사를 해야 된다는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 저는 대통령실에서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본인들이 채용을 했던 행정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감사 자리도 사실 행정적으로는 바로 뭐 사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 감사 자리도 스스로 자진 사퇴하게 만들고 또 대통령실에서 내부적으로 좀 감사를 해가지고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밝혀야지 이 의문이 풀어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대회 때 이 당시 김대남 이 현재 감사가 나경원 캠프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듣고 오겠습니다. 윤리도 뭐 조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걸 꼭 대표의 이름으로 대표의 입으로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슈가 더 커지고 그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용산을 겨냥한 거냐 또는 뭐 친윤들을 겨냥한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뭐 아니면 무슨 지도부에 불리한 게 있나 왜 이렇게 키울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서 변호사님 일단은 이 김대남 개인 돌출 행동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당 대처에 좀 한숨이 난다 이런 게 나경원 의원 얘기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분이 정식급 직급이요. 상급 행정관입니다. 상급. 근데 이런 분이 뭐 얼마나 조직적으로 다 친윤을 움직여 하겠습니까? 상급 행정관은 이게 대통령 실제 그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친분이 없다고 하잖아요. 네, 성실스럽게 밝히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누가 봐도 이게 본인이 공천도 떨어지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게 그럼 너무 믿었던 후배니까 뭐 자유롭게 하면서 이게 약간 또 허풍이나 과장도 섞는 거고요. 원래 이 사적인 대화 그렇잖아요. 이걸 이게 그대로 한동훈 대표가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마치 조직적으로 이게 뭐 엄청나게 자기를 죽이려는 이런 게 친윤의 음모가 있은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 뭐 반대 진영 쪽은 이렇게 끝까지 고소하더라고. 옛날에 청담동부터 보면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은 끝까지 고소하고 끝까지 소송하고 하는데 네. 그건 좋은데 우리 내부끼리는 그러면 안 돼요. 너무 이게 법으로만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뭐 그래가지고 배우를 캐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결국 자기 표를 잃는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대통령 꿈을 꾸면 모든 보수 사람들 다 포용이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 적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와중에 이 한동훈 대표와 이 그 측근에게 이른바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누가 했냐면 이 같은 당의 김민전 의원이 SNS에 오늘 올린 글인데,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 우리가 소외되고 있다며 급발진한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현재는 삭제됐다고 하는데, 자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신데렐라 신드롬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친윤과 친한계가 이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올려놓고서 지금 삭제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무적으로 판단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그 한동훈 대표와 매일 일하는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끼리도 이렇게 친한과 친윤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이것은 또 한동훈 대표에게는 당에 대한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증거이면서 또 친윤계는 지금 친한동훈계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김대남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친한동훈계 인사들이 계속해서 격한 거친 발언을 뱉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자중질환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국민들이 상당히 안 좋게 볼 겁니다. 그런데 두 어떤 세력이 싸우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잘못된 점은 제대로 밝히고 또 다시 이런 일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헌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글 놓고 오히려 더 뭉치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한동훈 대표 지키자. 아침부터 이런 걸 보니까 화가 난다. 지지자들은 오히려 결집하는 모양새네요. 지금 이제 그 분열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분열이지만 지지자 쪽은 겹치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데 위도훈이나 이쪽은 이제 네. 뭐 저는 당연히 좀 분노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지금 한동훈 대표 측의 그 핵심 실세들이 원외가 많아요. 한동훈 대표도 이게 원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자꾸 저는 갈등을 이게 부추기는 쪽으로, 뭔지 통합 쪽으로 네. 계속 이게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이게 분열 쪽으로. 그게 원래인데 그 상대 진영을 분열시키고 우리는 통합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진영 내에서 이런 게 움직임이 많은데, 제 말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요 공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좀 더 저는 한동훈 대표나 대통령실이나 자꾸 이게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자꾸 분열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